가은아, 요즘 얼굴 안 좋다. 응, 그냥 좀 복잡해. 송도 그 집 일 때문이지? 응, 그 집. 결국 경매 넘어가 버렸어. 진짜? 너 그 집 산다고 얼마나 들떴었는데. 그러게. 근데 세상 일이 참 모르는 거더라. 김가은 씨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화장품 포장 사업을 하며 10년 가까이 공장을 운영해온 39의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누가 보기엔 작은 업체였지만 나름대로 거래처도 몇 군데 갖추고 있었고 1톤 트럭이 오가는 작은 공장 마당도 갖고 있었습니다. 기계를 몇 대 들여놓고 직원 서너과 함께 중저가 화장품 포장을 OEM 방식으로 처리해주는 업종이었죠. 주로 소셜커머스를 통해 중국 쪽으로 물건을 납품했고 재고 위험은 없지만 단가는 박한 구조였습니다. 그래도 가은 씨는 만족하며 일했습니다.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입사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실장과는 눈빛만 봐도 통할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송도 더샵 엑스포구 단지 아파트를 매입한 건 지금으로부터 2해 전 봄이었습니다. 마흔을 앞두고 처음으로 삶의 질이란 걸 고민하던 시기였죠. 아이 교육도 이제 신경 써야지라며 이사를 결심한 뒤 부동산을 돌아보던 중 이 단지를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더샵 엑스포구 단지는 송도 내에서도 유명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특히 50평대 이상의 대형 평형이 있어 부자들이 많이 살기로 소문난 단지였죠. 단지 바로 앞에 체드윅 국제학교가 있었고 초중고 모두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자사고인 포스코고가 인접해 있었죠. 지금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5평의 집값은 14억 원. 현실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선뜻 9억 원 대출 보증을 서주시면서 상황이 풀렸습니다. 우리 손주 교육인데 내가 도와야지라며 남편 몰래 은퇴연금을 끌어오신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가은 씨는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 5억 원의 자기 자본을 모두 집에 넣었습니다. 전세 없이 실거주로 바로 입주했고 세 식구는 첫날 저녁 아직 설치도 안 된 거실 전등 아래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딱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팬데믹이 풀리면서 물류비는 급등했고 중국 쪽 유통구조도 급변했습니다. 샘플 하나가 배송되는데 보름 이상 걸리기 시작했고 고객 클레임이 줄을 이었습니다. 기존 거래처는 발을 빼기 시작했고 납품 단가도 서서히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빠르게 반토막이 났고 공장 기계는 돌아가도 이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가은 씨는 자존심을 접고 한때 거래하며 친분을 쌓았던 박모 대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도 남동공단 인근에서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서로 작은 거래를 이어가며 몇 번씩 식사도 한 사이였습니다. 가은 씨니까 내가 믿고 해주는 거야. 서류는 공증으로 해두자.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받은 돈이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 급한 자재 대금을 막을 수 있었고 연체 중이던 전기료도 해결했습니다. 가은 씨는 잠깐 안도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돼. 거래처만 하나 붙으면. 그렇게 다시 기대를 품었지만 경기는 생각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거래처 한 곳이 부도를 냈고 납품해둔 제품 대금 수천만 원은 그대로 떼이게 생겼습니다. 공장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자재 입고도 끊겼습니다. 가은 씨는 더는 직원 월급을 줄 수 없어 2명을 내보냈죠. 나중에는 결국 실장과 단둘이서 포장 라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빌린 돈은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박 대표도 기다려줬습니다. 가은 씨 정도면 어떻게든 돌릴 줄 알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말투가 달라졌고 결국 그해 겨울 법원에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강제 경매 신청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경매 절차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어떤 말도 사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은 씨가 피땀으로 들어간 송도 아파트는 9억 9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4억 원을 넘던 집이었습니다. 4억 원이 넘는 손해가 순식간에 현실이 되었고 그 금액은 그녀가 넣은 자기 자본 5억 원의 전부를 날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짐을 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딸아이였습니다. 학기 초 최두익 유치부에 입학하며 받은 가방을 두 팔로 꼭 안고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우리 집 왜 바뀌는 거야? 그 말에 답하지 못한 채 가은 씨는 남편과 함께 마지막 청소를 마쳤습니다. 이사 후 가은 씨는 다시 남동공단 인근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소형 오피스텔로 복귀했고 공장도 최소 인력으로 유지했습니다. 새벽에 자재를 받으러 나가고 점심엔 물류직원 대신 박스를 접었습니다. 주말엔 직접 차량에 납품을 실었고 밤이면 냉기를 머금은 작업실에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다시 연금을 정리했고 남편은 출퇴근 거리가 2배로 늘어난 회사를 묵묵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집 앞 공원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오래 살자. 여긴 나무가 많아. 그 순간 가은 씨는 어쩌면 집이 아닌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송도에서의 1년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곳에서 살았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남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기로 대신 하루하루 자신의 흐름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송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는 주위의 물음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제가 사는 곳보다 저의 하루하루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